안녕하세요. 성상개미TV입니다. 자, HLB 홈페이지를 방문했다가 분기보고서가 나와 있죠. 올해 이번 달 11월 15일입니다. 그래서 분기보고서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다가 몇 가지 좀 점검을 해보다가 이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공부도 할 겸 영상을 찍어 봅니다. 한국기업 데이터로부터 이 HLB가 2019년도에 BBL이라는 이런 신용 등급을 받았었어요. 이게 보통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다가 2020년도 4월 달에 B 플러스 등급을 받고 올해 역시 4월 달에도 21년, 그러니까 20년도 작년 12월 31일 기준 결산 문걸로 21년 4월 달에 B 플러스의 신용 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신용평가, 개인들도 이 신용평가가 있죠. 근데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내용도 있어서 B 플러스면 어떤 거지? 우리 보통 보통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떤 이 등급의 정의가 있을까? 그래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출처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한국 평가 이쪽에서 한국 기업 데이터 이쪽에서 받긴 한 건데 한국 기업 데이터에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나이스 신용평가도 같은 비슷한 수준에서 신용등급을 매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일단 나이스 이 평가 정보에 올라와 있는 기업 평가 등급의 의미에 관해서 보려고 합니다. 기업 신용 등급이 기업의 부도 가능성을 평가하고 기업 신용 위험의 상대적인 수준을 서열하는 뒤에 위험 수준이 유사한 기업들을 동일한 등급으로 개량한 지표라고 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이런 내부 신용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차주의 부도 위험을 평가한 차주 등급과 개별 여신에 대한 손실 위험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 요인을 평가하는 여신 등급의 이원화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죠. 이 당사에서 제공하는, 즉 나익스 평가에서 제공하는 기업 신용 등급은 개별 기업 고유의 신용 위험을 평가한 차주 등급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기업 규모,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 등에 관계없이 신용 등급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부도율을 정의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 신용 등급이라는 게 이제 금융기관 등에서 기업의 신용 위험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신용거래, 그러니까 설정안을 유지하고자 할 때 참고 지표로 많이 활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신용 등급을 쭉 살펴보면 지금 B 플러스, 이건 이제 크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뺀 상태인데 예전에 EHLB가 BB였을 때 바로 상거래를 위한 신용 능력이 보통이고 경제 여건 및 환경 악화 시에는 거래 안정성 저하가 우려되는 기업이 BB 정도의 이 등급을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19년도, 20년도에 B로 하향이 됐는데 이게 B 플러스죠.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보면 자, 상거래를 위한 신용 능력이 보통이고 경제 여건 및 환경 악화 시에는 거래 안정성 저하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바로 B 정도의 신용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이 R&D 비용이 엄청 크죠. 지금 HIV 쪽에서도 리보세라님에 대한 이 약품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자금이 투자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재무에 관한 신용 등급이 아주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B 정도면 B 플러스 정도면 어느 정도 중간 체계에서 보통은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올해 9월 달의 얘기인데 경기가 살아난다는 지표로다가 이제 이 신용 등급이 좀 상향대로 조정되는 자 이런 얘기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강경제의 출처고요. HLB는 아니지만 잠깐 살펴보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기업들의 신용 등급이 잇따라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기사가 한경경제 기사에 김은정 기자님의 글에 있습니다. 자금 도달을 앞둔 신용 등급이 오른 기업들은 조달 비용 절감과 기간 투자자 수요 확보라는 자, 두 마리 토끼를 더 잡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고 나이스 신용평가가 최근 예전에 포스코의 신용등급 전망을 종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올렸는데 AA 플러스인 포스코 신용등급이 상향 조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고 이게 한 단계 올라가면 AA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HLB도 지금 분기에서 이제 B 플러스지만 사실은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죠. BB 뭐 이렇게 A. 그렇지만 이제 어쨌거나 리보세라님의 성공이라든가 또는 굉장히 바이오 쪽에 밀어붙이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좋은 결과가 나와서 수익성이나 이런 게 좋아졌을 때 아마 이런 신용 등급이 같이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 무디스라든가 S&P 피치 이런 이제 신용평가사 기관들이 있죠. 이런 신용평가는 국가나 기업의 각종 재무 정보를 토대로 그러니까 국가도 국가지만 기업도 역시 이런 각종 재무 정보를 토대로 빚, 채권을 갚을 능력을 측정하고 이를 등급으로 표현하는 행위라고 그래요. 신용 등급이 높다는 것은 빚을 갚을 능력이 크고
투자자가 돈을 떼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등급이 낮다는 건 역시나 그 반대죠. 신용평가사는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회사고 신용평가사들은 기업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까지 평가해 신용등급을 매깁니다. 신용등급이 높으면 그만큼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 국가와 기업은 높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려고도 한답니다. 어차피 HLB에 관한 신용에 관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쭉 신용평가를 살펴보면 이러한 신용평가 시장은 무디스, S&P, 피치 등 3대에서 거의 장악하고 있다고 그래요. 1860년에 헨리 바넌푸어가 설립하고 1842년 스탠더스 스태티스틱스와의 합병을 거친 S&P는 초기 미국 철도회사의 재무와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다가 신용평가 사업까지 확장을 하게 됐고 무디스는 S&P보다 40년 늦은 1900년에 존 무디가 설립했고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1909년 철도증권과 채권에 대한 신용 위험을 최초로 평가하기도 하는 이런 회사가 됐습니다. 신용평가 업무는 무디스가 S&P보다 한 발 앞서는 셈이 되고 피치는 1913년 존 노스 피치가 뉴욕에 설립한 회사로 초기에는 재무통계를 출판하는 출판사였다가 1924년부터 신용평가에 나섰고 1997년 영국 IBCA 그룹과 합병을 했습니다. 1975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S&P, 무디스, 피치를 국가 공인 신용평가 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신용평가사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강한 공신력까지 얻게 돼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 3대 신용평가 회사가 있는데 기존에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한국 신용평가는 2016년 무디스에 그리고 한국기업평가는 2007년 PG의 지분을 팔고 자회사가 됐고 나이스 신용평가는 국내 기업이지만 S&P와 공동 세미나를 연 등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까 HLB 같은 경우는 한국기업평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한국기업 데이터 이쪽에서 B+ 등급을 받은 이런 상황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 HLB의 재무를 상태를 좀 봐도 아직은 적자나 이런 게 굉장히 크고 당연히 R&D 투자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B등급 정도에 머물러 있지만 아주 엉망이거나 그런 또 재무도 아니고 엄청나게 좋은 재무 상태도 아닙니다. 원래 제약바이오주에서 막 지금 R&D 비용이 크고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들은 신용 등급이 당연히 이 정도가 유지되는 게 맞고 앞으로 HLB가 좋은 신용 등급을 올리고 많은 의약품들이 성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중간에 HLB 주식이 많이 떨어졌죠. HLB 생명과학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아주 예전에 이 대바닥을 치던 공간에서 한 100% 정도, 110% 올라왔다가 나노코박스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렇죠. 베트남 백신 가다가 좀 지지부진해지면서 많이 밀렸고 금요일에 조금 반등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지분 분석을 잠깐 보고 있었어요. 혹시나 또 이 11월 달, 10월 달에 많은 또 이 대주주분들 이런 분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나, 특수관계인들은 빠져나가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아직은 큰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렉스 김 같은 경우 이제 200 마이너스 240만 주 이렇게 좀 빠져나갔고 이게 저번 달 10월 달 얘기고요. 6월 달에는 이렇게 장내 매수가 있었죠. 이게 진양권 회장님이 주식을 매수한 이런 상황이고 그 외에 근간에 특별히 매도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직은 지분 변화에 큰 영향은 없는 이런 상황이죠. 주가를 물론 떨어뜨렸을 때 누군가는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주가를 팔면서 주가의 변동폭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또 대주주나 특수관계인들이 좋은 시점에 많이 매수해놨다는 건 그만큼 회사가 장기적으로 또 비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루하루 떨어지고 올라가는 게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만약 HLB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꾸준히 모아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나, 좋은 투자 방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